재밌었어요? 나 한번 옆에서 풀어봤거든요? 내용 재밌었는데 저도 예전에 배운 거긴 한데 좀 AI가 좀 도움을 받아봤어요.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인문이긴 한데 그래도 가르치는 거는 좀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 가지고 제가 이번에 반복문이랑 조건만 나가고 다음 주에 저 문자열차 처리하는 방법이랑 마지막 한 세 번째에 데이터 스크래핑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싶고 네 번째는 코딩 수업을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따라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걸 나갑니다. 이제 저는 코딩의 꽃이라고 부르는데 반복문이랑 조건문 이제부터 이걸 나갈 거예요. 제가 러너스에 올려드렸듯이 한번 그 반복문 조건문 해가지고 제가 올려놨거든요. 요것도 이번에는 뭐 전처럼 퀴즈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수업 나가듯이 할 거라 가지고 같이 PPT가 있는데 그 과목 가장 최근 10주에 실습사로 했던 거랑 거기는 조건문이랑 반복 스크립트를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어요. 뭐 완성되어 있는 스크립트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이제 돌려가면서 했을 때 좀 더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오늘경은 좀 많아요. 명령어가 많고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영어 그 단어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단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기능을 메모라이즈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반복문 먼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꼴이에요. 꼴은 보다시피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정확 반복 횟수를 하나씩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해봅시다. 통해서 내가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그 숫자를 계속 뽑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손으로 하려면 저거 프린트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과정은 사실상 너무 불편하죠. 저거를 계속 누르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를 불필요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하라고 하는 게 반복문이고 반복문 중에서 사실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실용적인 게 꼴밖에 없어요. 사실상은. 사용 방법은 이렇고요. 이렇게 보다시피 1에서 5까지 사용하는 거를 i에다가 1에서 5까지를 계속 해가지고 넣으라고 하는 게 이제 또문이에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숫자가 들어가야 될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위치가 어디로 정해진다는 그거 위치를 정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 여기에 넣는 거고 뭐 들어갈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통일된 패턴을 그대로 계속 집어넣는 게 포문이고 결과는 다 같이 나요. 뭐 쉽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해야 되는 제 주변에 틀려? 제 수업에서 소음을 내면은 나와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이제 처음입니다. 이렇게 하고 맞아. 지금 스크립트 거기 보시면 제가 그 주석으로 스크립트 이게 몇 번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를까봐 제가 스크립트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뽕은 역시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누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반복의 횟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을 때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를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그냥 이제 다 넣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범위까지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방법이죠. 왜냐하면 수능을 일일이 작하면 저 프린트를 1부터 2000번을 다 해야 될 것인데 숫자도 계속 일일이 해야 돼요. 손으로 하기는 불편하죠. 이거 반복으로 쓸 때는 이제 1부터 2000까지를 그 자기가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넣어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반복문이 이래가지고 중요합니다.
좀 더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러한 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학생의 이름, 그 출석부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서 뭔가를 이제 출력하는 상황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민수, 지영, 형우 여러분들이 손을 다 누를 필요가 없고 이렇게 역시 폴문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 스튜던트 하면은 스튜던트가 우리가 이렇게 그 컬럼을 하나를 만들어 놨잖아요, 미리. 이 컬럼을 이 컬럼을 사용할 것이다를 여기에다가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네임즈, 그러니까 여기에 컬럼이 지정되어 있는 게 네임이라고 지정해 놓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겠죠. 민수가 여기 들어가고 지영이 여기 들어가고 현우가 여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누르면서 이제 한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궁금하면은 뭐 얘기했듯이 여기에 스크립트 하는데 이거 한 번씩 그 그래도 해가지고 하시면 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는 대략 이렇게 나올 거예요. 테스트 제보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제가 설명하다가 여기 중간에 설명이 안 돼 있거나 모르는 게 있을까봐 이번에는 for information 해가지고 좀 주석을 달아놓는데 이런 것도 같이 보면서 하시면 좀 더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폼은 이렇게 사용해요. 그리고 얘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사실상 반복문은 얘만 알고 있어도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강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while입니다. 다음에는 while은 반대예요. for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라라고 내가 그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면 while은 범위 지정이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조건에서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거기에서 반복을 멈춰버리려는 게 while이에요. 좀 다르죠. for 같은 경우 다시 한번 for 같은 경우에서는 1에서부터 100까지 가라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라고 하는 게 for인데 while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까지 갈지는 뭐 상관이 없다. 근데 100에 도달하면 알아서 멈춰라 그래요. 그게 while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다른데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전 같은 거에서는 프린트 해가지고 1부터 10까지 해가지고 이제 콜론 두 개, 콜론이죠. 전 두 개의 이름. 콜론 두 개로 해가지고 1에서 10을 지정해 줬지만 여기에서는 보다시피 10보다 작거나 크면은 계속 반복을 돌리되 이제 10에 도달하는 순간에 끝내라는 명령을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while에서는. 근데 while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for 같은 경우에서는 1부터 10까지 일일이 넣는 경우라면은 while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고 미리 i에 대한 숫자를 이제 반복문 전에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i는 1이다라고 객체를 지정을 해주고 프린트를 한 순간에 그 다음 순간에서 1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2가 들어오고 3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요. while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더 현실적인 거를 뭐를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주사위 굴리기를 생각을 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while, 자, 다이스라는 게 이제 두 개의 객체를 이렇게 정한다고 합시다. 다이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다이스의 이름을 통해가지고 진짜 주사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운트는 우리가 시도하는 횟수예요. 우리가 통계학이니까 시도하는 횟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while이 다이스가 이 느낌표는 not이란 뜻이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6이 아닌 동안에서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겠어요? 우리가 계속 주사를 던지는데 6이 남은 순간 멈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이스를 하는데 샘플이라는 게 있죠. 샘플 같은 거에서 1에서 6까지의 수를 내가 자동으로 뽑으라는 거예요. 랜덤하게 1에서 6까지의 수를 랜덤하게 하되 1이라고 써있잖아요. 한 번만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만든 거죠, 말 그대로. 1에서 6을 계속 던지는데 한 번만 뽑고 한 번 나온 숫자만 이제 나오라고 하는 게 이게 샘플인 거고, 카운트는 아까 시도 횟수라고 했잖아요. 아직 여기에 있었을 때는 이제 한 번도 주사위를 던진 적 없으니까 0인데 한 번 시도하는 순간에 카운트 이제 1을 더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페이스트 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이제 콘솔에서 알아서 나오게 하라고 하는 거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만약에 6이 나오는 순간에 이게 멈추는데
그 다음 과정에서 6이 나왔는지 이제 알려주는 거고,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돌려보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에서 끝날 수도 있고, 세 번째에 끝날 수도 있고, 12번째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무한행까지 가가지고 1번까지 안 나오면 1번째에 멈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번 돌려보세요. 이거는 스크립트 7입니다. 여기 썼죠? 그래서 이게 Y예요. 콘솔에서 나올 겁니다. 리피는 앞에 두 개가 좀 더 특이해요. 왜냐면은 앞에 두 개 같은 경우에서는 폴이랑 Y 같은 경우에서는 언제 멈출 조건이 있는데 리피는 그게 없어요. 영원히 해요.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영원히에요. 실제로 실행하면은 이런데 이거 쓰지 마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알이 계속 돌리다가 멈추지 않고서 고장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뭐 TMI는 TMI이긴 한데 저런 리피트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API라는 게 있어요. 그 API가 이제 R이나 파이썬 같은 데에서 다른 인터넷 그 서버로 접속하는 그 키인데 이 리피트 써가지고 실제로 디도스 공격하고 그래요. 왜냐면 디도스 공격이라는 것 자체가 그 원리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횟수를 계속 넣어가지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저기가 없으니까 무한대로 쓰는데 중간에 있어요. 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때가 if가 들어갑니다. 이 브레이크가 바로 이제 강제로 여러분들이 명령을 반복을 중단시키는 게 브레이크예요. 근데 이때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i가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서만 브레이크를 실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실상 그래가지고 안 써요. 왜냐면은 기능이 y랑 겹칩니다. 사실상. 근데 i가 안 쓰는 거는 물론 아니에요. 왜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y 같은 경우에서는 중단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딱 하나만 넣을 수 있다면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건문을 더 많이 하면 조건이 여러 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3개에서 4개 조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서 멈추고 싶은 경우가 여러분이 많다면은 그러면 차라리 인피를 쓰는 게 나아요. 근데 거의 Y를 선에서 끝나요. 반복문은 사실 3개면 끝이에요. 3개만 알면 되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냥 뻔만 해도 됩니다. 왜냐면 현실 세계에서 저도 그런데 거의 폰만 쓰지 나머지들은 그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 좋다. 그래서 바로 조건부는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13분 정도 지나네? 스크립트 9번입니다. 소품문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은 명령어를 시행하는 거예요. 명령어는 아까 보다시피 소괄호 했다가 이제 조건을 넣어요. 그 다음에 명령어는 다음에 이제 저기 중괄호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스코어는 이제 객체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퀴즈를 봤잖아요. 퀴즈에 이제 95점 맞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90점을 넘기고 싶을 때에 그 칭찬을 받고 싶어요. 우수한 성적이라고. 그러면 스코어가 이제 90에 90이거나 그것보다 클 때만 프린트가 이제 이렇게 된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저기 콘솔에서 R이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겠죠? 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스코어가 물론 이제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시가 그렇다는 겁니다. 좀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스코어가 만약에 80점이라면 그러면 이제 얘보다 작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if else입니다. if else는 딱 이거예요. 내가 조건을 걸었어. 그 조건을 걸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조건이 참일 때만 얘가 실행이 되고 참이 아닌 조건이 나오면은 얘를 실행하라라는 게 if else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고 같은 경우는 스코어가 85점인데 60점보다 높으면 합격이고 60점보다 낮으면 불합격이에요. 60점이면 합격이고 싶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크립트 10번째입니다. if else입니다. 사실상 똑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줄인 간편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 소괄호를 넣고 그 다음에 else를 쓴 다음에 또다시 중괄호를 쓰는 구조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구조 거의 똑같죠, 사실상. 그렇죠? 네, if else 같은 경우에서는 한 코드로 그냥 싹 다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결과 차이가 뭐냐면 그래도 보시다시피 조금의 차이가 있죠. 뭐냐면은 O 같은 경우는 물론 O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콘솔에서 얘를 하나하나 이제 입력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툴스 같은 경우는 결과가 하나의 컬럼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여러 개의 컬럼을 그러니까 얘가 다 객체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합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얘기를 하자면 얘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의 컬럼에서 한 번에 다 나오고 있는 거고 저거 같은 경우에서는 컬럼을 지금 따로 만들어가지고 스프린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 한 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세로 줄로 이 번호가 있잖아요. 이 번호가 이제 컬럼에서 이제 지금 얘가 몇 번째 있느냐를 표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콘솔에서는 그게 이제 저기 데이터 프레임 뷰랑 다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를 이제 컬럼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1이고 얘가 1이고 이런 거는 지금 컬럼 자체가 새로 만들어서 또 만들고 만들어서 붙고 있는 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컬럼에서 다 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APLS랑 EPLS의 차이입니다.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구분하기 어려워요. else if입니다. 이번에 else랑 if 위치가 바뀌었어요. 얘가 바로 여러 개의 조건을 넣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if 같은 경우에서는 조건을 그냥 하나만 쓴다고 했죠? 아까 제가 얘기할 때도 여러 개 넣고 싶을 때 할지 이거 써요. 그러면 if 해가지고 만약에 90점을 넘기면은 A를 주고 else if면 B를 주고 80점을 넘겼을 때 90점 80점 사이면 B를 주고 80점에 70점 사이면 C를 주고 그것보다 낮으면 D를 주고 이런 식으로 조건 여러 개 그때 else if를 사용합니다. 스크립트 13번입니다. 자 디플라이의 뮤테이트의 반복문입니다. 아까의 반복문들은 사실상으로 조건이 만족했을 때 여러 개의 명령의 뭉치를 반복시키는 거였어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뮤테이트입니다. 뮤테이트뿐만이 아니라 뭐 필터라든가 셀렉트라든가에서도 얘네들이 반복문이 있어요.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명령어의 뭉치를 반복시키는 건데 하나는 데이터 프레임 내에서 명령어 자체를 반복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번에 LKS 그거 제가 만들어주고 하면서 이거를 했었을 거죠. 여기서는 이거 계속 넣으면서 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 의도한 건 있었어요. 일부러 불편하게 만든 건데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게 좀 더 여러분들 이거 필요성 같은 걸 더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를 왜 계속 넣어야 되겠어요? 이걸 반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요거 같은 거는 7개라 가지고 끝나지만 만약에 우리로 넣어야 되는 게 20개, 3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넘어가면은 요걸 계속 넣을 수 없잖아요. 그게 지금 디플라이의 반복문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는 게 될 것은 지금 이제 볼드체에서도 케이스 웬이랑 어크로스 말고는 있기는 있는데 많이는 안 쓸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얘네들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막 GPT나 아니면 요 제미나이나 같은 거 해가지고 물어보면 저보다 더 잘 설명해줘요. 요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을 하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AI를 사용을 했을 때 그때 더 이제 여러분들이 파워풀하고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케이스 웬 어크로스 하는데
오로브랑 애니오브 정도는 제가 볼드체는 안 하긴 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워크로스랑 같이 연결돼가지고 쓰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얘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플스부터 갑시다. 뭐 달라진 거는 사실상 그 아래자 대시만 추가했던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얘기했지만 얘는 데이터 프레임 내에 가지고 명령을 안 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령의 옵션을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떻게 되죠? 스코어가 60점일 때만 합격, 불합격이라는 것을 리솔트라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봅시다.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져 있으면은 이 줄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가 조건에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넣고 60점보다 낮으면 불합격을 넣으니까 50점이면 불합격 주고 40점도 불합격 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해 보면 나올 거예요. 이거 S 같은 경우에서는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리솔트가 지금 리솔트라고 여기서 이름을 정했는데 만약에 스코어로 이름을 줬으면 더 쉬운 기로 해가지고 얘가 지금 숫자가 아니라 불합격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데이터 이제 프레임 안에서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쓰는 겁니다. 프레임 안에서. 이게 이거였고. 사실상 더 많이 쓰게 될 케이스가 될 거예요. 케이스 웰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else if의 이 그 뮤테이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용 방법은 이렇게 돼요. 조건 같은 경우에서는 케이스 웰을 쓴 다음에 조건을 달아놓고 얘 같은 경우에서는 다르게 이제 뭐가 나올지를 슬래시로 해요. 이거 여러분 중에 이게 뭐 그 확률 분포를 다른 데 했을 때 그 슬래시잖아요. 그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true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조건들 중에서 하나로 만족하지 않으면은 F로 줘라. true도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스크립트 15번째예요. 케이스 메시지입니다. 얘는 사실상 문자형 데이터에서 많이 써요. 왜냐면 앞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얘 같은 경우는 그 숫자형에서 많이 쓰는데 여기 보다시피 설명보다시피 정확하게 값이 정해져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T1, Gen, H, L, E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팀명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그 영어 줄임말을 썼는데 이걸 한국어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무조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에서. 근데 앞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숫자 같은 경우에서는 90에서 80 사이 이런 식인데 얘 같은 문자열 같은 경우에서는 그 말이 정해져 있잖아요. 얘가 케이스 매치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가지고 문자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케이스 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숫자열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사실상 케이스 웬도 케이스 매치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만약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냥 케이스 웬을 더 많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정확하게 값이 정해져 있을 때만 사용을 하는데 현실의 데이터는 정확하게 값이 정해져 있을 때가 있긴 있어요. 문자열 때만. 근데 문자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기억하기는 그냥 케이스 웬만 더 많이 기억을 할게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명령어를 여러 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랑 이제 관련이 되냐면 스크립트를 줄이는 거에 관계가 있어요. 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으면 가장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그 스크립트라고 하잖아요. 스크립트가 영어로 뭐다? 아는 사람? 학생 있는 거예요? 그치? 몰라요? 학생 있는 거예요? 스크립트. 스크립트 그거 있잖아요. 왜 그 영어 했을 때 영화 같은 데에서 이제 배우들이 뭔가를 읽을 때 그 읽는 걸 뭐라고 해요? 대본이라고 하잖아요. 스크립트 대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 입력하는 명령어의 그 뭉치들을 스크립트라고 하거든요. 스크립트라는 게. 그 스크립트가 여러분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전에 이제 또 그거 불러와가지고 쓰고 싶어요. 나중에 또 이게 필요가 생겨가지고. 근데 만약에 너무 길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치거나 그러려고 하고 싶은데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데이터 같은 게 막 바뀐다던가 그러면 오류가 나기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코딩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굉장히 많이 이제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왜냐면 어차피 현실에서도 이제 개발자나 이런 분들이 그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쌓여 있는 것을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냐 아니면 이제 AI 같은 것들이 다 발달하니까 AI한테 와가지고 그때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죠. 대신에 개발자들이 이 일자리 많이 해요. 진짜로 이랬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초보자들만 그렇게 많이 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여하튼 어크로스입니다. 얘는 한 번에 여러를 변환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까 제가 S 누메릭 했었잖아요. 똑같은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여러 개를 쓰잖아요. 그거의 정답이 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다시피 쓰고 싶은 여러 가지 열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명령어가 나올지 아니면 무슨 계산법을 사용할지가 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법은 이제 요거로 해가지고 이 열들에 대해서 계산을 얘로 통일시켜가지고 해라. 그 다음에 네임을 정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원래는 이게 저기 스코어 값을 요거를 지금 평균을 빼가지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고 있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수업 때 배웠을 텐데 Z-스코어죠 이게. 지금 Z-스코어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값을 이제 계산을 했다면은 네임즈를 통해가지고 요 이름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Z-스코어다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여기 표기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계산한 열에 대해서 계산 열의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원래 계산 값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다가 이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Z-스코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 나가지고 계산한 거에 대해서 이름을 자동으로 붙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 점 네임즈가. 오케이?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요걸 쓰기 전에는 얘네들이 없이 얘네들만 넣겠죠? 그쵸? 근데 계산을 하는 순간 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Z-스코어를 여기에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Z-스코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지 않다 하면 얘를 그냥 빼도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Z-스코어를 왜 현실에서 왜 쓰는 줄 알아요? 이게 좀 내가 뭐 무슨 내용인지 이거를 좀 알면은 여러분들 좀 재미를 더 느끼고 현실은 Z-스코어 왜 많이 쓸까요? 통계에서 이거는 조금 그냥 현실적인 얘기랑 왜 어떤 그 이론적 배경 문제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얘가 뭐라고 그러지? 표준적인 분포랑 연결돼 있어서 강사님이 혹시 이런 거 얘기 안 해줬어요? 이 Z-스코어가 그냥 있다 계산 이렇게 하고 그렇게 끝나는? 아니 아니에요? 맞아? 대답이 없어가지고 얘가 무선적인 거냐면 통계에서 이론적으로 얘가 단위를 그걸 통일시킨다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왜 무서우냐면 여러분들 할 때 물론 이제 기본적인 숫자 단위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얘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숫자 단위가 1000분할점으로 늘어날 경우 아니면 뭐 얘 말고 변동으로 아니라 로그 값을 정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쓰듯이 엑스포넨셜을 통계값을 계산할 엑스포넨셜로 계산하는 거고 심지어 무리수까지 쓰는 거예요. 가끔 있습니다. 아마 이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파이라든가 아니면은 로그라든가 이게 뭔지 알죠? 이게 아마 이거니까 얘를 다 통일시킨 거예요. Z-스코어가 얘가 그래서 무서워요. 이거는 제가 좀 더 왜 이게 중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금융 같은 거 저는 금융을 전공을 하고 금융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웬만해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금융이나 이런 거 특히 주식시장 연구했을 때 뭐 뉴스라든가 이런 데에서의 그 스크립트
스크랩을 해가지고 문자 자체를 스크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는 좀 복잡해요. 뭐냐면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딕셔너를 가져와가지고 그거 딕셔너에 또 맞춰져 있는 걸로 막 숫자를 하고 그러는데 얘로 통일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정량으로 안 되어 있는 정성적인 분수들을 정량으로 통일시키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무서워요. ESG를 한다거나 그러면 다 적었어도. 심지어 그냥 그 여러분들이 그 표준 그 정규 분포를까지 안 간다고 제대로 통일시켜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적어야 되고 친숙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했거든요. 여하튼 좀 팁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30분네. 얘기 안 할 거고. 여하튼 어쨌든 이제 만약에 아까 했은 의회 같은 경우에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변수명은 .x 해가지고 .x에서 얘네들이 들어가요. where입니다. 얘는 반대로 열을 계산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변환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 셀렉트를 쓰고 있죠. 얘 같은 경우에서 어떤 게 그 숫자 영이니 어떤 게 문자 열이니 이거를 골라주는 게 메모리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는 지금 as가 아니라 is라고 써있죠. where를 쓸 때는 is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as를 넣는 순간에 이게 저기가 안 돌아가요. 왜냐면은 s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불편한 점이에요. 이런 그냥 s 캐릭터 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문법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아마 그것도 그 뭐 영어 문법이나 이런데 그 명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체계화된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 영어 문법에 맞춰야 된다 해가지고 저걸 이식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같은 이제 뭐 동아시아권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거기가 모국어가 아니라서. 근데 저긴 영미권이나 이런 분들은 모국어 그거니까는 자기들이 편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즈를 써야 되고 여기에서 결과 이렇게 됩니다. 이즈 캐릭터를 쓰게 된다면 가나다라고 열만 나오고 누메릭을 넣었을 경우에서는 얘네 두 개만 나와요. 좀 많죠? 여기가 좀 많아요. 오르고입니다. 얘는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C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얘가 그 문자 이름을 지정해 줬잖아요. 오로브 같은 경우는 이걸 줄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바꾸고 싶은 게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바꾸고 싶다. 굳이 요거를 다 일일이 요거마저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오로브를 쓰면은 오로브를 쓰고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넣으면은 우리가 지정할 줄 필요 없이 그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꾸고 싶구나 해라. 상관없습니다. 이렇습니다. 대신에 여기 보다시피 네임즈 데이터 프레임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어떤 데이터 프레임의 것을 그거를 가져오고 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러명을 네임즈를 통해 가지고 얘가 알아서 한 다음에 오로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어크로스 센서스 때랑 똑같이 나옵니다. N유무는 좀 달라요. N유무 같은 경우에서는 N이잖아요. 아까는 올이잖아요. 올유무 같은 경우에서는 저 컬럼에서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얘가 컬럼 이제 지정을 했는데 내가 지정한 게 데이터 프레임이 없었어. 그러면 멈춰요. 안 작동해요. N유무는 이거를 넓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포리안 잉글리시 매스만 있었어요. 여기는 사이언스가 들어가죠. 오류를 쓰게 된다면은 얘가 사이언스가 데이터 프레임 값이 없는데 얘가 지정을 했네? 중단. 얘가 그냥 N유를 사용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은 없지만 다른 것들은 다 있네? 작동. 이게 차이예요. 이포르는 if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랑 똑같은 비슷한 경우인데 얘도 직권문인데 아까 저희가 if else 같은 조건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다가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if, or를 사용해가지고 어차피 반복될 게 있으면 요걸로 하라는 거고
if any도 아까랑 똑같이 if 같은 경우에서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없다면 중단을 시키지만 if any 같은 경우에서는 없어도 있는 것만 하는 이 끝입니다. 어때요? 많지 않아요? 저도 이거 만들면서 35분 만에 많기는 한데 쓰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코딩은 머리 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손 입력하는 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PPT 같은 것들을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런 설명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제 거를 다시 한번 보거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책이나 이런 데에서도 여러분 많은데 책이나 이런 데서 설명이 많긴 하지만 저는 실전에서 저는 책 같은 거 안 봤어요. 그냥 AI 같은 거 AI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게 대처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쓴다라던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실용적이라고는 자신은 할 수는 있지만 정석적이지 않아요. 웬만하면 제가 40분에서 45분에 끝나줘요. 다음 수업이 있는 분들이 있기도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걸 하고 싶어요. 요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 현실 데이터에서 가져오는 걸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데 네, 그래서 R 프로젝트로 현재 AI 발전 트렌드 인투이션 해가지고 지금 AI가 실제로 어떻게 발전할지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거는 애플워치 AI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음에 할게요. 그냥 문자를 가르쳐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플워치 AI 데이터.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서 AI가 정말로 트렌드가 어떻게 되려나 여러분들 뉴스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로 현실에 썼기 때문에 진짜로 어느 정도 체감을 여러분 당연히 다 했을 거예요. 저도 하고. 근데 그거를 실제 데이터나 아니면 더 이제 정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전 세계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 AI 데이터 중에서 특히 우리 사회과학 여기 대부분 상명대학이잖아요. 사회과학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하고 있는 데가 여기예요. 미국의 비영리 연구단체예요. 미국에 있긴 한데 또 재밌는 점은 얘네들이 영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요. 좀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얘네가 왜 좋냐면은 AI의 발전을 이제 저거를 인덱스 그러니까 지표로 보여주는 게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스탠포드 AI 인덱스가 가장 좋은데 얘네들 거 써요. 다 쓰는 건 물론 아니지만 얘네들 많이 쓰고 뭐 옥스포드의 아워드인 데이터에서도 얘네들 거 써요. 오픈 AI도 실제로 여기에서 그 재정 지원을 했어요. 재정 지원을 했는데 얘네들이 그거를 몰래 하는 게 왜 몰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몰래 하는 거는 말하는데 그래서 그 투명성이 위배된다 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한번 봐가지고 들어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대충 이런 연구기관이고요. 오늘은 그냥 다운로드 하는 것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홈페이지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은 홈페이지 사이드 아랫배로 나오면 디스커블 모 데이터라는 게 이제 홈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SEO 데이터 온 AI를 눌러줘도 되고 여기 저희가 우리가 오늘 다음이죠. 다음에 필요한 거는 이제 AI 모델 데이터만 있으니까 그것만 누르셔도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엑셀만 다뤘는데 CSV를 하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줬죠. 여기는 CSV를 써요. 그래서 제가 그때 2개 가르쳐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제 저기 막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이게. 여기서 CSV 써야 됩니다. 자, CSV 그리면은 읽으려면 뭘 써야 된다? 기억나나요? 리드 CSV. 대신에 걔는 슬래시가 아니라 정문을 써야 됐죠. 39분이네? 데이터 컨트롤 같은 거는 여기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40분 됐으니까. 다음에 여기 좀 더 나가고 다음에 이거를 하게 된다면은 문제를 전처리 시간이 된다고 하고 고생 많았어요. 다들 퀴즈 보느라.